자, 오늘은 이제 화학원의 이 양적 관계,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 볼 때마다 까다로운 양적 관계 이제 조금 특강처럼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볼 생각이에요. 이 강의는 아마 한 서너 강 정도로 정리가 될 건데, 이거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양적 관계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 여러분 점수 깎아먹는 문제들 이제 맞출 수 있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험 문제 뽑아갖고 좀 구경을 해보고 분석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일단원의 양적 관계 위주로 이제 강의가 될 거고, 일단원의 양적 관계에서는 일단 반응식을 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반응식에서 어떤 화합물의 뭐 질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뭐 이런 게 변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면 판단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단원을 할 거고,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크게 한 세네 강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론적인 부분이랑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스타일별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탄화수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미지수가 많고 좀 복잡한 영역이니까 문제 푸는 거 위주로 해서 탄화수소의 특징 이야기하고 이제 한번 풀어보고요. 기본적으로 그건 뺐어요. 여러분들 잘하는 그 실험 문제 있잖아요. 그 어떤 이렇게 여기는 물 흡수하고 여기는 CO2 흡수해가지고 질량 증가 분추고, 여러분들 이제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그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거 있지 않아서,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고, 첫 번째 오늘 이 강의는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 조금 이게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1, 2학년 들으라고 만든 강의는 아니고 3학년들이 이제 조금 위크 포인트 딱 보완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단장 펀법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좀 해석적으로 알 수 있게 좀 다양한 측면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매달 모의고사 치거나 이럴 때마다 풀이 강좌 해볼 생각이니까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1단원의 이제 양적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단원에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양적 관계를 보면 화학 반응식을 주고, 화학 반응식은 뭐 다양하게 있겠죠. 화학 반응식을 주고, 화학 반응식을 뭐 예를 들어서 조금부터도 계속 이렇게 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처음에 얘가 뭐 x 그램 있었다, 뭐 얘는 b 몰 있었다, 혹은 뭐 있는데 나중에 생성된 건 얘는 몇 리터냐, 이런 단위를 가지고 뭐 반응물은 그람으로 줬는데 생성물은 부피를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결국 여러분 통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여기 지금 A, B, C로 적어놓은 요 앞에 개수가 뭔지, 이건 문제마다 다르죠. 이걸 줄 때도 있고, 이게 미지수일 때도 있고, 화학식도 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여러분이 맞춰야 될 때도 있고 안 맞춰야 될 때도 있고, 반응식을 두 개 줘서 연립해가지고 알아내야 될 때도 있고, 되게 복잡한데 기본 원리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원리 간단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문제 스타일별로 이제 분리를 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냐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조금 그냥 이거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못 맞추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 도움, 이 문제는 뭐를 미지수로 놨으니까 내가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형태로 이제 강의를 만드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처음 얘기할 말은, 여기 보면 개수비, 몰수비, 분자수비, 부피비, 질량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에서는 이제 몰수라는 개념을 쓰죠. 1몰 뭐 이렇게 몰수라는 개념을 쓰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몰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연필 한 다스에 몇 자루 이렇게 하듯이 이제 개수 세는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분자수는 이 몰수를 만약에 분자수 혹은 단원적 분자 원자수도 있겠죠. 분자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아보가드로 수 하면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수와 몰수 관계는 이렇게 이걸 알기 때문에 뭐 계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몰을 n이라고 한다면 이제 분자수와의 관계는 우리 아보가드로수를 n0를 많이 쓰니까 n0 곱하기 진짜 개수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제 분자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로 곱하거나 나누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몰수랑 분자량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분자량이래. 질량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분자량이라는 게, 원자량이라는 게 1몰만큼 있을 때 질량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이 궁금하면 몰수에다가 이제 분자량, 이게 분자량이죠. 분자량 곱하면은 되는 거고, 반대로 몰수가 궁금하면
분자량으로 이제 질량을 나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질량이 있어도 몰수를 알 수 있는 거고 몰수로 바꾸면 다시 분자수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서로 왔다 갔다 서로 다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뭘로 바꿀 것이냐 이제 부피로 바꾸겠죠. 부피. 이렇게 바꿀 텐데 뭐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우리 부피에 관련된 법칙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우리 기체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투 내용이긴 한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서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사실 1.16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기체 부피라는 거는 종류와 상관없다. 모든 애들이 뭐 얘가 CL2든 F2든 간에 이상기체라 가정하면 부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온도, 압력만 정해지면 부피가 똑같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0도씨 1기압 STP 상태, 표준 상태에서는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다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뭐 이 상태로 거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몰수 알 때 부피 알고 싶으면 이제 22.4리터에다가 몰수 곱하면 되겠죠. 반대로 부피를 알고 있으면 22.4로 나눠버리면 이제 몰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상호작용 가능한데 우리 이제 시험이 수능 시험에서는 이제 만약에 22.4가 아니면 1몰일 때 부피를 뭐 30리터네 25리터네 이런 식으로 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환산만 하면 돼요.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PV는 NRT 이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좀 심화된 내용은 다 화투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고 주면은 이렇게 환산하는 것만 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몰수 기본적으로 몰수가 기준인데 뭐 문제 풀 때 보면은 다 몰수로 바꿔서 푸는 학생들 있고 이러는데 필요한 거에 따라서 자기 빠르게 풀 수 있게 이제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는 반응물은 질량으로 줬는데 다음 뭐 남는 거는 부피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바꿀 수가 있어야겠죠. 그것만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미 문제는 다 이 지금 말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안 풀린 게 문제지. 이거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다음에 뭐 질량비는 다르다. 왜냐면 알다시피 지금 우리 화학 반응식 있으면 이게 A, B, C 우리가 보통 이걸 개수비 혹은 개수비는 사실 이런 A라는 게 한 개 있을 때 뭐 A개 있을 때 B가 B개 있어야지 얘가 C개 나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B가 결국 얘가 몇 개씩 반응하냐니까 이 개수비가 결국 몰수비. 왜냐하면은 얘가 만약에 한 개였다. 그럼 111로 반응을 하는데 몰로 따지면 얘가 만약 1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얘도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생겨나는 것도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이 B가 개수비고 개수비는 곧 개수의 비고 개수가 의미하는 게 몰수니까 그죠? 그게 분자수고 개수가 분자수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피비는 아니다가 아니라 부피비는 아까 봤듯이 1몰의 부피가 다 똑같으니까 1 반응하면 22.4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피비도 일정한데 질량비는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A, B, C가 다 서로 다른 원자마다 원자량이 다른 거니까 분자량이 다른 거니까 질량비는 일반적으로 이 B와는 다르겠죠. 질량 B가 성립하지 않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 할 때 또 설명했지만 이제 이제 반응식끼리는 성립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질량 B가 이 앞에 B랑은 다른 이게 1대 1대 1이라서 질량 B는 1대 1 예를 들어 갖고 CH4 더하기 EO2가 CO2 더하기 EH2다. 지금 개수가 맞죠? 이렇게 되면 좀 1, 2 비율이니까 개수비, 몰수비, 분자수비, 부피비는 다 이 비율을 따를 텐데 질량비는 어떻겠어요? 얘가 분자량이 16 만약 예를 들어 16g 반응할 때 O2는 64g이 필요하고 이만큼 반응할 때 1대2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간단한 거 다 알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런 법칙들을 이용해서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를 알아내게 되는데 뭐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우측 얘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여러분 알다시피 반응 전후에 질량은 동일하다 이런 법칙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제 뭐가 질량은 동일하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은 당연한 게 물질이 어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합 상태만 바꾸는 게 화학 반응이니까 상승되거나 소멸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질량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질량 일정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럼 지금 우측에는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한 것들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CH4 이것도 아까 썼던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들이 꼭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는,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보통 위에 세 줄로 쓰죠. 첫 번째 줄에는 반응물이죠. 이게 연소 전 돼 있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양, 그러니까 얘들은 없겠죠. 처음에 반응물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보통 여러분들 한 단위로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얘는 지금 그람, 얘는 부피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통적인 그 센터에 있던 모유수로 다 바꾼다면 분자량은 여러분들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 이제 아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디 이렇게 위에 적든지 해서 정리를 해 놓는 게 좋은데, 그럼 분자량은 CO2는 44, H2는 18 이렇게 분자량 정리해 두면,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16으로 4 나누면 얘는 4분의 1 몰이라는 걸 알 거고, 그 다음에 아까 0도씨 1기압에서 STP 상태 22.4리터가 1몰일 얘는 1몰인 걸 알 거고, 얘들은 0몰, 0몰 있었다. 이게 이제 반응 전이고, 그럼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개수가 1, 2, 1, 2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1, 2만큼이 반응이 되면 얘 1, 2만큼이 생성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이 이 B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 이 라인에 두 번째 라인에 나오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1대2로 개수비죠. 개수비. 다른 말로 하면 몰수비인데, 몰수비 1대1로 반응한다고 치면 우리가 화학원에서는 반응이 중간쯤에서 멈추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화학 평형이라 그러는데, 화학이 한 물질이 다 사용될 때까지, 반응물이 딱 맞게 있어서 다 사용됐으면 다 사용될 때까지 끝나기 때문에, 항상 반응이 끝난 후에 우리가 여기 뭐가 변하면 변화량을 적거든요. 여기 다 변화량이 들어갈 건데, 여기 변화량을 다 적고 나서 반응 이제 계산을 해서,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반응물은 줄어들 테니까 여기 항상 마이너스 뭐가 나올 거고, 생성물은 생성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가 여기 밑에 나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양이 여기 세 번째 줄에 적혀지는 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따지는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치면 일단 얘들은 1대2로 반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4분의 1몰, 4분의 1 있으면 얘 2분의 1이니까 얘는 다 사라지고 얘는 남는 게 있잖아.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1몰이 다 반응하면 얘는 절반이니까 0.5가 해야 되는데 0.4분의 1밖에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 반응하겠죠. 한쪽이 0이 다 되게 반응이 무조건 하나가 다 사용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남는 게 있고 없는 게, 한계 반응물 뭐 찾는 그런 거 신경을 쓰는데, 뭐 그걸 떠나서 뭐 이러면 다 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화원에 나오는 반응은 완결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가 0이다. 얘 아니면 얘가 0이에요. 그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럼 얘가 0이면 여러분 보다시피 얘가 4분의 1몰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얼만큼 없어지니? 그러니까 이 B라는 건 얘가 없어지는 양 대 얘가 없어지는 양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 비율이 다 여기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 결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4분의 1, 4분의 1 빼면 얘 0 되고, 얘 1몰이었는데 1대2니까 얘가 4분의 1 되면 2배인 2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람은 적겠지만 2분의 1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1이면 얘는 1이 플러스로 생기니까, 여기 1이면은 지금 1이 같은 게 4분의 1이 없어졌으면 얘는 같은 양이 사라지니까, 같은 양이 생성되니까 얘는 4분의 1몰 생길 거고, 얘는 2배니까 2분의 1몰이 생길 거고, 결국 여기는 4분의 1몰이, 얘는 2분의 1몰 개수가, 그러니까 화학이 다 끝나면 얘는 4분의 1몰만큼 있고 1몰 있고 0, 0 있었는데 요만큼 사라지고 생겨서 이렇게 최종 결과가 생긴다, 이런 말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빈칸을 다 채울 수 있게 되는데, 자, 이거 뭐 0이니까 상관없고, 지금 그람인데, 여러분 O2는 분자량이 30인데 2분의 1몰만큼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곱하면 16g 그냥 나올 것이고, 여러분 그럼 검산하듯이 여기 44인데 4분의 1몰수가 둘을 곱하면 11 나왔지. 그 다음에 18이었는데 2분의 1몰 있으면 9g, 예, g으로 따지면 아마 9g이었겠죠. 근데 11.1리터, 무슨 말이냐? 우리 포준 상태니까 22.4리터가 1리터니까 절반이니까 0.5, 2분의 1몰이 되겠죠. 지금 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 하나가 이 주어진 반응물 갖고 얼마만큼이 없어지고 사라지냐를 다 따진 게 이거예요. 개수비는 두 번째 줄에 나오고 계산한 건데,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보존됐느냐? 그럼 지금 살펴보면 여기 지금 4g 있었고, 반응 전에 4g 있었고, 반응
후에 22.4리터면 1몰인데 1몰은 몇 g이죠? 32g이겠죠. 예. 그러면 반응 전에 몇 g 있었어요? 36g 있었죠. 반응 끝나고 나면 얘 16g, 얘 11g, 얘 9g이에요. 이거 세 개 다 합치면 얼마예요? 36g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 질량은 보존되죠. 36, 이거 36. 반응 전에 36이었으면 반응 후에도 36g이 딱 맞아야 되겠죠. 뭐 이 문제에서 이걸 물어본 건 아닌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따지기 곤란하게 막 빈칸이 나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그램 얘도 그램으로 나왔고 얘도 그램 나와 있으면 여기 네모 쳐있으면 이게 16이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사용해야 될 생겨요. 그러니까 뭐다 질량으로 줬는데 이 칸은 주어져 있고 이 질량으로 주어져 있고,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듯이 4g 32g 주어져 있고 이 빈칸이고 11, 9 적혀 있으면 여기 16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겠고, 사실 여기에 방금 아까 얘기했던 개수비, 질량비, 부피비 다 서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잘하면 사실 기본이에요. 여기서 미지수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푸는 거지. 기본적으로 지금 한 이걸 가지고 이걸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럼 일정 성분비 법칙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지금 얘가 실험 1이라고 치고 여기 실험 2라고 치면, 실험 2는 연소전에 아까와랑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8g 넣고 아까 32g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64g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줬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보면 여기 지금 몰로 적혀있는데, 만약에 이걸 질량으로 쓰면 4분의 1몰이니까 얘는 9g이고 2분의 1몰이니까 16g 빼기 그다음 4분의 1이면 플러스 11g, 그다음에 하면 플러스 9g이잖아요. 이 질량비는 개수비를 맞춰놓은 질량비이기 때문에 성립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18g이라고 합시다. 얘가 만약에 18g이 빠지는 상황이면 후면 후가 아니라 반응 중이고 후면은 18g 빠지면 얘가 딱 2배 됐으니까 얘도 몇 배 빠져 있어요. 2배 빠져 있죠. 32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22g 하면 될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18g 하면 되니까 빵 하고 여기 뭐 64적으로 했으면 22g, 18g 이렇게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모유수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요 비를 그냥 이 전체에다가 2배 하면 되잖아요. 이 비율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2배 되면 다 2배해서 적어주면 계산하면 되니까, 굳이 뭘 따지고 이러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실험 1, 2 따질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좀 편하다. 이 정도고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배수 비례 법칙 여러분 알다시피 CH, CH2, CH 뭐 4 있다. 뭐 이따 하시면 1대 2대 4 이 비 탄소 맞춰 놓으면 이 비기 간단 정수비 성립한다 뭐 이런 건데, 뭐 필요할 때 보시면 되겠고,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부피비 1대 2대 1대 비, 부피가 1 22.4, 2는 44.8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 비도 부피비도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비랑 똑같이 성립하죠. 그 얘기하는 거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 같은 온도 같은 부피 같은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분일 때 들어있다 이건데, 역시 다 녹아 들어있는, 이 과정을 하는데 다 녹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같이 했던 이거를 잘하는 건데, 이제 문제를 꽈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이제 봐야 되는 것들 한번 미리 좀 여러분들 안 따져봤을 수도 있는 거 한번 따져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양적 관계 따질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질량의 양적 관계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뭘 사용하게 되느냐, 반응 전 질량이랑 반응 후 질량이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이 딱 하나만 있다면 거기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의 합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하나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입자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개수가 입자수 비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조금 이야기할 텐데, 제가 뭐 특수한 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보통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눠질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 앞에 A 더하기 B가 예를 들어서 C보다 큰 반응이 있을 것 같고, A 더하기 B가 어떻게 수가 있어요? C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생각했던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3A 더하기 1B가 2C다.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3 더하기 1이 4니까 이보다 큰 이런 녀석이죠. 이런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가질 거냐?
그냥 제 마음대로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처음에 6몰 있었고 이 녀석은 뭐 1몰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반응이 완결된다라고 치면 반응 중간에 어떻게 3대 1로 반응하니까 이 녀석이 다 사용될 거고 이 녀석이 이제 남겠죠. 3배니까 3 빼면 3이 나올 거고 이 녀석은 2배 0이었을 거고 2개 생길 거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녀석을 보면 항상 어떤 반응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보다시피 소멸되는 게 사고 생기는 게 이죠.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반응물이니까 소멸될 거고 이쪽이 생성되는 거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생기는 것보다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응이 끝나고 나면 지금 더해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총합이 뭐냐 하면 마이너스 2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죠. 양이 항상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되겠어요? 아 이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줄겠구나 라는 거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3만큼 줄면 얘가 2 줄죠. 그러니까 얘가 3몰 줄면 2몰 줄 거고 만약 6몰 줄었다면 4몰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 줄 때 2니까 얘 1몰 줄 때마다 얘 2몰 줄 거고 얘는 2몰 줄 때 2몰 줄죠. 그래서 막 표현이 복잡하게 나. 예를 들어갖고 얘는 기본적으로 주는 반응인데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 라인 갖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1.5 줄면 1.5몰 줄면 전체 개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1.5몰 줄면 부피는 예를 들어서 얘 지금 뭐 0도씨 1기압 22.4리터라고 치면 1.5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3 주니까 3분의 5 하면 22.4의 3배가 줄면 얘가 44.8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1리터 준다. 이렇게 부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대 얘가 얼마큼 줄, 얘 얼마큼 줄 때 얘 얼마큼 주는지, 얘 얼마큼 줄, A가 얼마큼 줄면 전체 부피는 얼마 준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질량 얼마 준다. 이런 거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B 대 얘다 얘 대 얘다라는 걸 알면은 그런 문장이 뭐 예를 당연히 시험 문제 기억은 뭐 A가 얼마 줄 때 전체 부피는 얼마만큼 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A가 얼마 줄 때 B는 얼마 준다 이렇게 나와요. 이 B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게 옳은지 맞는지를 이제 따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런 거는 주는 거 같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케이스는 뭐 똑같아요. 뭐 아무렇게나 해야 되죠. A1 더하기 1B는 여기 4C 이러면 2 더하기 1보다 4가 크니까 얘는 뭐 빼기 2 빼기 1이고 얘는 플러스 4니까 변화의 합이 뭐 처음에 뭐 얼마가 있든 간에 얘는 빵이었을 거고 똑같이 맞춰놨다 치면 이렇게 되면 얘는 총합이 플러스니까 늘어나는 녀석이겠죠.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여기 숫자가 안 줬을 때 여기 숫자가 안 나왔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세요? 뭐 예를 들어 그래프 같은 게 나와 있다. 뭐 그래프가 나와 있다. 반응이 시간에서 얘가 느는 반응이야. 그러면은 이런 관계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프로 해석한다든지 할 때 이제 나중에 문제별로 그래프 같은 거 보면서 얘기할 텐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 요소별로는 이 가운데 걸 잘 보면 얘 얼마 줄 때 얘 얼마 준다. 전체적으로 얼마 준다. 혹은 얘 얼마 줄 때 얘가 얼마 준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체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저기로 따지면 되고 뭐 이렇게 문자 타령만 하면 아마 모를 거니까 나중에 뭐 어차피 우리가 풀 문제가 다 수능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풀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엄청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특이한 케이스 하나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딱 2개 해줄 건데 A 더하기 B가 C랑 아까는 크다 작다 했는데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 2개를 이제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뭐냐면 자 위에 것부터 먼저 보면 얘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2A 더하기 뭐 1B가 3C 이렇게 되는 반응이라고 치면 처음에 얘가 4만큼 얘는 1만큼 얘는 없었다고 치면 얘 반응 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대 1이니까 얘가 다 없어지고 얘가 2만큼 없어져야 되고 얘가 3만큼 생기니까 반응이 끝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특징이 뭐냐면 없어지는 양이랑 생성되는 양이 같아요. 얘랑 같단 말이에요. 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 이거 다 합치면 0이 나오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반응물의 총합이 오면은 생성물도 항상 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반응을 시작하고 나서 진행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반응물이 여기서 처음에 하나도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A고 얘가 B다. 뭐 얘가 A고 얘가 B다라고 치면은 A를 하나도 안 넣었을 때 B가 아니구나. 지금 이 사실은 뒤에 것처럼 하면 되겠는데 이제 전체 분자수를 해야 되겠죠. 예. 미안해요. 잠깐만. 나도 헷갈렸다. 이런 경우는 지금 A는 충분히 있다고 치고 제가 B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넣어주면서 실험을 하는데 B를 이게 전체 분자수라고 치면 전체 분자수라고 치면 이 녀석은 지금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얼마겠어요? A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나왔잖아요. 4, 0, 0 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처음에 4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이 넣으면 전체가 5가 되죠. 5가 되고 빼기 2, 빼기 1, 2, 0에서 얘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전체 분자수는 증가한단 말이에요. 왜? B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얘는 분자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요 합이랑 요 합이 같은 거지. 지금 요 상태처럼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B를 더 넣어주면 A는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B를 더 넣어주면 전체 분자수 지금 아까 이건 0일 때고 얘는 1일 때니까 더 많아지면 5, 9, 4, 5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전체 분자수는 뭐가 같은 거예요. 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수가 같은 거죠. 근데 요 케이스는 뭐가 특징이냐면 요런 케이스는 뭐가 특징이냐면 그래서 2A랑 1B가 2C가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은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처음 0이면 반응이 안 일어날 테니까 A만 4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전체 분자수가 4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4, 1, 0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야겠는데 얘가 1만큼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2만큼 없어지고 얘가 2만큼 생기니까 다 하고 나면 얘 2, 0, 2 돼서 합이 4죠. 얘는 어떤 반응이에요? 이게 일자로 유지돼요. 얘는 일자로 유지되는 특이한 반응이죠. 얘는 일자로 이렇게 되면 얘가 일자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합이 빵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합이 빵이 되는데 뭐 그것 합이 빵이 아니죠.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녀석은 지금 보다시피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얘가 없어진 만큼 여기 생성자의 유출량이 맞춰져 줘서 얘는 이게 일자로 되는 거죠. 얘는 2에서 1 되면 전체적으로 5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5인데 얘는 4, 0, 0에서 4, 1이면 넣어준 양은 5지만 1 줄 거기 때문에 합은 4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일정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표현 있잖아요. 너 소모되는 양이랑 생성되는 양이 같다라는 거. 반응물이 없어지는 양이랑 이런 내용이 실험이면 얘는 요런 관계를 가진 거고 이게 아니죠. 이거 두 개는 다르죠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뭐 어떻게 돼? A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B를 계속 넣어주면 초기 부피는 계속 바뀌죠. 처음에는 4, 0이니까 4고 4, 1이면 5고 이런 식으로 바뀌죠. 얘는 4, 0일 때는 4일 때 5이면은 전체 부피 다르단 말이에요. 전체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래도 이제 전체 양은 유지된다. 왜냐면 5로 증가했지만 얘에서 1을 까먹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 정도 좀 알아두면 여러분이 약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게 이게 일자네? 어떤 반응일까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했어요? A씨가 같은 반응이구나. 얘랑 같은 반응이구나. 이런 특징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4개짜리일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예제 아닌 예제를 이렇게 딱 줬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식은 문제가 지금 기체 반응에서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여기 딱 보면 이거 과연 반응식을 알려준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 A, B, C, X, Y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사실은 수능 시험에서는 3이 넘잖아요. 0, 1, 2, 1, 2,
3중이 결정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충 빨리 맞출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럼 여기 지금 뭐 심플하게 간단하게 맞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A가 2개고 B가 2개고 C가 이렇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A, B를 1 하고 그 다음에 X, Y를 2 해버리고 여기 1 해도 뭐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나름대로 막 많이 찍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써보면 많은 거를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했던 스타일에 여기 일자야, 일자. 일자라는 거는 처음에 하나도 안 나고 0.1인데 얘가 0.1을 넣어도 0.2고 그 다음에 0.1보다 많이 넣으면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 이것도 그래프를 보고 딱 느껴보면 여기 보세요. B를 0.1만큼 더 넣었더니 전체 부피가 0.1만큼 더 생겼다는 건데 그러면 0.1 넣었더니 0.1 증가. 그럼 이 증가분을 만들어내는 전체 부피수가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B를 더 넣었기 때문에 이건 다 B다. B가 들어간 만큼 늘어난 거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서 A가 줄고 B가 줄고 해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B 넣어주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가 반응이 종결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A를 다 사용한 거죠. 반응이 종결되는 게 A가 다 사용되는 상황이다. 라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얘는 뭘 알려주냐? 처음에 내가 넣어준 게 0.2다. A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돼 있는데 뭐 입안을 분석해 보면 A가 처음에 0.2 이만큼 있고 얘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실험을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얘는 없었을 때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이만큼 있다는 거니까 계속 얘는 이만큼 있을 테니까 여기 이만큼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점이 여러분한테 힌트인데 뭐냐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B가 0.1만큼 넣어주면 A가 다 사용된 거예요 이만큼 오 호라 그죠 이 사용돼서 이 녀석이 빵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0.2를 넣어준다. 더 넣어주면 얘가 플러스 0.2가 그러니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식을 한번 써본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0.1 넣어주니까 0.1 다 소모되고 얘가 다 소모돼서 0이 되는 상황이다. 그죠? 그럼 그 다음 상황은 뭐냐? 0.2 넣어주고 만약에 플러스 0.1을 넣어준 상황이면 얘는 얘가 한 개니까 다 사용되고 얘는 0.1밖에 사용 안 될 거기 때문에 0.1이 남은 거죠. 이 0.1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P점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대한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대단한 사실을 알아냈죠. 얘가 이만큼 없어질 때 얘가 이만큼 없어진다는 말은 A와 B가 몇 대 몇이다. 얘가 개수비잖아요.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니까 얘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 C와 X에 대한 비율을 맞췄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일자이려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지금 보다시피 이 0.2가 없어지고 0이 되면 여기가 뭐가 남아야 돼? 0.2가 남아야지. 이 상황에서 이게 0.2가 얘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가 0.2 줘야지 얘가 0.2 전체 몰수가 0.2니까 이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0.0 없을 때 얘가 0.2가 나타나려면 얘가 비율이 뭐예요? 2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내가 공식처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얘랑 같을 때 이게 일자다 얘기했는데 이걸 미리 알면은 지금 여기서 사실 다 나와요. 지금 따지는 과정에 다 나왔죠. 0.2 빼고 0.1 빼니까 00 되니까 전체 그래프상 얘가 전체 몰수 0.1면 얘가 0.2가 남아 있으니까 여기가 0.2인 걸 추론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다 알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힌트처럼 아까 준 거죠. A씨가 같은 걸 알면 얘는 같아야 된다. 그럼 요 하나 찾은 순간 이 다 맞추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몰라도 돼요. 지금 마치 요거 잘 따지면 요거 하는 거 잘 따지면 여러분들 모든 개수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2배라는 게 결정되면 이제 X가 4개 있으니까 X가 2여야 되고 X는 2여야 되고 B는 Y는 1이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맞춰진 거고 그러면은 이 개수는 2, 1, 2라는 거 다 알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응 전에 뭐 A는 0.2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제 모든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 그래프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자료는 이제 그래프도 주기도 하고 뭐 표를 주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조금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상황은 아까 여기 말씀 A, B, C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일정한 경우도 있는데 요런 스타일이랑 요런 스타일이랑 사실 다른 결과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분석은 해봤는데 요걸 알고 있으면 유용할 때도 있는데 뭐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다시피 요 상황도 여기 있는 표만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빈칸을 다 채울 수가 있고 다 맞춰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니까 좀 봅시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도 한번 다 이런 식으로 분석도 해보고 따져볼 거니까 한번 따져봐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하나 같이 따져보자고 이제 하나 가져 나와봤는데,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CO의 연소 반응이다. 여러분 연소 반응은 당연히 개수를 그리고 CO의 연소 반응이라고 하면 탄화 뭐 수소가 아니라 탄소와 산소가 있는데 뭐 탄화수소는 산화수소 여러분들이 탄화물을 반응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연소 반응이다라고 돼 있어. 수소가 없으니까 물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CO2만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반응식을 써주지는 않았지만 원자가 뭐를 연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준 문제는 이제 반응식을 다 준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반응식부터 맞춰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맞추면 이렇게 맞췄을 거고 이 개수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죠. 25도씩 주고 처음에 얘 2.8g 넣었고 산소 3.2g 넣었다. 여러분들 뭐 분자량은 보통 뭐 여기 위에다가 적어두면 편하니까 위에다가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유명한 원자는 다 처음에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외우게 되니까 기계처럼 하게 되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처음이니까 몰수 따져보면 얘 28로 나눠보면 얘가 0.1몰일 거고 얘는 32로 나눠보면 역시 0.1몰일 거란 말이야. 0몰이고 당연히. 그러면 2, 1, 2로 반응할 거니까 이제 사라지는 양들이 다 2, 사라지는 양, 생성되는 양 2, 1이겠지. 그러면 얘 0.1이니까 얘 2배 많아야 되니까 한 개가 이 녀석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녀석이 0.1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 녀석은 절반인 0.05가 없어질 거고 이 녀석은 2에 해당하는 0.1이 생길 거고 그럼 여러분들 0.1 생길 거고 0.05 남을 거고 얘는 빵이 남겠죠. 그죠? 다 끝났어요 사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는 다 없어져야 되니까 이 2.8g 해볼 필요도 없고 0이 남을 거고 0.5면 1.6g 없어질 테니까 1.6g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0.1이면은 44니까 0.1 곱하면 4.4g이잖아요. 플러스 4.4g 생길 거고 여기 4.4g 질량으로 보면 부피도 다 할 수 있겠죠 사실. 그죠? 그다음 뭐 골라보면 연소 후 실린더 내부의 분자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보다 지금 보면 산소와 이산화탄소 물었으니까 얘랑 물어보는 거니 누가 더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더 많죠. 그 산소는 더 작다. 그죠? 더 적게 고르면 되는 거. 이게 수능 시험에서는 기획에서 더 많다, 작다 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러분은 OX 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연소 후에 실린더 내부에는 이산화탄소가 여기 있네. 그럼 4.4g 존재한다. 뭐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밀도의 개념은 한 번도 얘기 안 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나왔는데 밀도는 여러분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부피분의 질량이고 부피는 우리가 기체는 기본적으로 어디 가다 놓으면 여기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CO가 들어있다. CO의 부피도 전체 부피고 O2도 들어있다. O2의 부피도 V다. 여기 부피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만 않으면 이 고정장치가 움직여서 부피가 변하는 게 아니면 부피는 일정하니까 여러분들이 질량 갖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질량 갖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때랑 비교하는 거니까 질량 보면 되겠죠. 처음에 가에서는 이제 2.8이랑 3.1을 놓고 피스톤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이 녀석은 뭐
부피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놔두고 나서 부피도 계산을 할 수 있죠. 일단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2.8, 3. 얼마야? 6g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당연히 이 녀석 사이 계산할 필요도 없죠. 반응이 끝나도 6g이겠죠. 왜냐하면 질량이 보존되니까 6g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피가 늘어나느냐? 이 문제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정 장치를 풀었다라니까 부피가 바뀐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바꿨을 때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 전후의 질량을 같을 때니까 질량이 같구나. 그럼 부피가 만약에 커졌다면 밀도는 작아졌을 것이고, 부피가 작아졌다면 밀도는 커졌겠고, 이거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피는 여러분 알다시피 같은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1몰이고 이 녀석이 22.4리터니까 개수 많아지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분자 개수가 누가 많냐? 개수가 뭐예요? 몰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0.2몰 있었는데 반응에 1.5몰 있으니까 분자 수가 줄었죠. 그럼 부피가 줄었겠죠. 부피가 줄었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줄었다면 밀도는 작아졌겠죠. 커졌겠죠.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처음 밀도가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이제 작다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봐서 알겠지만 밀도 따지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응 전후에는 질량은 같은 상황인데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부피가 변하는 상황을 물어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고정 장치가 만약에 걸려 있다면 부피가 변할 수가 없겠죠. 그죠? 부피가 변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실 질량도 똑같고 부피도 똑같으면 일정할 거고, 그죠? 분자수는 늘어났지만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이런 것들 잘 보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거 연습하면서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봐서 알겠지만 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얘기는 했다만 여러분 보다시피 요 과정을 잘 수행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있던 양이 얼마고 얼마만큼 사라지면 이때 이 비율이 이 비율대로 사라진다라는 거 이해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죠. 자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 실험 상황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거다라는 거 이제 보면 될 거고, 이제 유형들로 나눠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음 강의서부터 이제 볼 거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벽에 저도 짚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이 강의는 인트로고요. 뒤에 문제들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